조사 개요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72호 1월 4주입니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사가 됐고요. 이거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는. 그리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론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변화 없이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직전 주보다 이제 1% 포인트 하락해서 네. 31이 됐습니다. 33, 32, 31로 이제 쭉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작년 4분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9월이네요. 9월서부터 보면은 30%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그 전고점이 이제 36이기 때문에 지금도 횡보하고 있다. 31까지 내려왔다. 예, 31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이제 30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31이라는 숫자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30 또 20%대로 빠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측이 가능할 만한 그런 수치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게 여기를 보시면은 부정률이 63입니다. 아, 부정률이 많이 올라갔네요. 예.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예. 부정률이 63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하죠. 지금 지금 저희가 지난해 이게 이제 9월부터 쭉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있는데 63은 없었네요. 63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한 번 그 62, 3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부정률인데요. 요쪽에 4월 달에 이 4월 달에 부정률이 63이 한번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거의 여기 요 근처에서 높아졌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한 8개월 정도 후에 지금 63을 찍었다. 그것도 직전 주하고 지금 보시면 5% 포인트 잘못하고 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요거는 좀 눈여겨 볼 만해요. 오차범위 이것도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가파르게 지금 갑자기 부정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한 주 더 가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관식으로 평가한 이유,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유응답 오픈 문항이죠. 자유응답식으로 긍정하는 이유, 긍정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긍정하는 이유, 또 부정하시는 분들이 631명 좀 많죠. 여기서 이제 부정하시는 이유 이렇게 여쭙게 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긍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 응답 거절 하시는 분들이 22%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외교가 21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겠다. 내지는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뭐 긍정 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뭐 없다. 긍정한 이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21%가 외교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전주에는 외교가 6%포인트 더 많았는데 이게 좀 빠진 거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교를 응답하시는 긍정평가자분들이 거의 막 40% 넘게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외교를 꼽고 계신 분들 그런 어떤 긍정평가자분들이 많이 줄었다. 사실 뭐 지금 뭐 외교적 이벤트도 없고 해외 순방 가는 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외교라고 긍정평가 이유를 되기가 뭐 쉽지 않은 상황도 있겠다.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경제 민생 9%, 여기 보시면 서민 정책 복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두 자릿수는 아니고 한 자릿수에 좀 머물러 있어서 최근에 어떤 뭡니까 저 국민과의 뭐 대화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서민분들 되게
이제 엄동설안에 그 겨울을 힘겹게 나고 계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 다가서고 있지 못하다 아직은. 왜냐 이게 먹히면은 이게 이제 좀 나와줘야 돼요. 한 15%나 좀 나와줘서 경제 민생이 좀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이제 긍정평가 이유 살펴봤고 부정평가 이유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정평가 이유 경제민생 물가가 물론 이제 1등인데 네.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7%포인트 많아져서 9%두 자릿수가 될랑말랑하죠. 이게 계속 1%에서 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무려 7%포인트가 많아져서 9%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무려 뭔가 관련해서도 그때도 이제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는 1~2% 정도였는데 예. 9%까지 올라왔다. 9%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결국엔 디올백, 명품백 논란 그렇습니다. 이게 불거지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일부 비대위원들과 네.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마찰, 아하. 불협화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중심에는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진 거고 이게 야당발이 아니고 여당발 김건희 여사 문제 네. 이게 좀 많다 보니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직무수행 부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언론에도 많이 이제 예. 보도가 됐고 한동훈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가장 놀라웠던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 다툼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논란 그 이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 됐는데 이관섭 비서실장 보내서 사퇴 요구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서천 이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갈등이 봉합이 됐다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여당 내부 갈등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너무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부 갈등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6이 2% 잡혔습니다. 이 여당 내부 갈등이 이제 등장하기가 사실은 이게 주관식 평가이기 때문에 예. 경제민생 물가 외교 아니면 독단적 일방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예. 여당 내부 갈등 이게 또 등장했다.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예. 뭐 하는 거야?라는 불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갈등은 있는데 뭔가 해결하는 그런 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민생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 갈등 또 외부적으로도 민생 경제 물가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63%라는 그러니까 부정평가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사과해야 된다. 디올백에 대해서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 신년 기자회견 아니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밝힐 그렇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를 하게 된다면 좀 진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잘 헷갈리는 거는 네. 이미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 이력 그 경력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시절이죠. 그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모르겠어요. 사과 자체가 굉장히 그 매끄럽게 잘 됐으니까 네. 그 넘어가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한번 사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좀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런 게 있었을 때 사과로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이제 지금 또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경우에는 사과로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믿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내조만 하겠습니다. 예. 라고 고개 숙인 맞습니다. 모습을 믿고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지금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해외 순방 많이 다니고 또 명품숍 방문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디오백 받을 때 영상에 드러났듯이 뭔가 국정에 좀 개입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약속했던 거 안 지켰잖아 라고 국민들이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사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사과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사과를 많이 하려면 진짜 막 엎드려서 뭐 울고 이럴 정도가 돼야 국민분들이 더 강도가 높은 사과. 지난번에 사과하는 거 같더니 왜 이래라고 할 법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한 이 분들의 부정평가한 이유 중에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건 뭐냐? 네. 이건 뭐냐? 뭡니까? 국정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열심히 긁어다가 붙여서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긍부정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성분들 중에 이게 오늘 나온 거잖아요. 긍정이 7%포인트 빠지고요. 부정이 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여성들이요?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 응답이 절반이잖아요. 여성분들이. 네. 전 국민 조사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 밖의 변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지금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진하게 지금 여기 국정 긍정이 평균이 31이라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남성이 33인데 여성은 28이에요. 하하. 예. 여성들의 지지는 20%대로 내려왔다. 그렇죠. 지금 부정평가 한번 보시죠. 66입니다. 66.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7%포인트나 빠져버린 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여성분들이 이 최근 춥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럼요. 경제가 지금 얼어붙어 있고 살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명품백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여성분들이 지금 서운하신 거 아닌가. 예, 화가 나 계신 분들도 있지 않는가. 네. 지금 이게 국정에도 이게 오차범위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부정이 많아지는 이런 게 흔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전 이거를 보면서 이 여성 유권자분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기분이 안 좋구나.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하셨구나. 이거를 여기서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품백. 예. 또 여성분들한테 뭐 민감한 주제죠. 그러니까 저는 가설은 제가 다르게 세워봤거든요. 남자는 명품백을 사야 되는 입장이 더 많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성용 명품백.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이 명품백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 여성분들이 더 지금 확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많아진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와, 이 대통령실에서는 명품백 논란이 있고 우리 서민들 또 흔들리는 중산층 이런 분들은 지금 엄동설안에 에너지값 올라갔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 제가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방금. 이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눈에 띕니다. 눈에 띄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다음 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사과나 어떤 해명 이런 걸로 이걸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지난번과 같은 뭐 그런 취지, 그런 모습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대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지금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뭡니까? 사저로 옮겨라. 뭐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저로 가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그 정도 해야 된다. 해외로 나가는 건 좀 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면은 오히려 호화롭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사저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그렇죠. 그런 근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법 중에선 예전에 전두환 백담사 전두환 누굽니까? 부부?
전두환은 백담사에 갔었죠. 네.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네. 여튼간에 세상과 담을 이제 쌓고 뭐 그랬던 것도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제 생각엔 보수 성향이신 분들 네. 그런 유권자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세상과 담을 쌓아주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계속 터지면 보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은 총선에서 이게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더군다나 이게 계속 보수 당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여당발 김건희 리스크의 확장 버전. 예. 확장이 계속 되고 있다. 확장이 되고 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사실은 이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해서 서울의 소리 등등이 보도할 때는 크게 그렇게 회자가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사과해야 된다, 뭐 말이 앙땅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외신까지 보도하면서 관심이 커졌어요. 오히려 여권의 발언을 통해서 관심이 커졌다. 맞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총선을 정말 국민님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대선 유세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이 새로운 권력을 향한 그렇죠. 자기 정치 시작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는 정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서로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먹어라, 꿀꺽 삼켜라 이러고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뭐 방어적으로라도 뭐 백석이 좀 넘게 좀 얻으려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걸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온적이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걸 영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은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이니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 제가 봤을 때 해결 가능성. 해결 가능성이라기보다 이거를 그 도이치모터스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여권에서. 맞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제 발언을 보면은 이거 다 해결된 문제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백 얘기는 여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로 보면 명품백으로 도이치모터스를 그저 주가 조작 덮는 건가요? 덮고 그리고 명품백을 다른 걸로 다시 물타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정식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관련한 특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크죠. 큰 문제죠.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큰 문제인데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유죄가 된다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 되는 거고. 주가 조작. 그렇죠. 근데 명품백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거 국민들한테 이해 구하고. 그렇죠. 몰카 취재. 함정 취재, 몰카 공작,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얼핏 했습니다. 얼핏. 그리고 과연 국민들이 보고 그렇게 이슈를 덮는 그 전략에 속아줄 것인가? 그 전략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 여론은 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여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일리안이 의뢰를 해가지고요. 이게 여론사 공정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1월 22일부터 23일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품백 수수 자체가 문제이다. 58.6. 10명 중에 6명은? 10명 중에 6명은 명품백 받은 거 명품백 문제다. 그렇죠? 본질이 몰래 촬영한 기획 공작. 기획 공작. 근데 많이 나왔네요. 단어로 세게 썼죠. 기획 공작. 그런데 이것도 32면 적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은 명품백 수수 자체가 문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그 모습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수치는. 국정 긍정보다는 좀 적은데요. 적지만 요 조사에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정 긍정률이 한 38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도층이 그러면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정당 지지하는데
정당 지지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분 중에서는 70% 가까이가 수수 자체가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돌파하고 뭐 이슈를 덮어서 이제 가려고 하지만 쉽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